ADHD와 관련된 연구로 유명한 임상심리학자인 토마스 E.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People with ADD, it is incredibly difficult for them to be able to make themselves pay attention. Unless the task is something that's really interesting to them, not because somebody told them it ought to be interesting, but just because it is interesting to them for whatever reasons. But the problem is, this is not something that's under voluntary control. 우리는 가끔 나도 혹시 성인 ADHD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쇼츠와 같은 쇼폼 컨텐츠가 아닌 지금 이 영상과 같이 5분이 넘는 긴 영상을 끝까지 다 볼 자신이 없다고 또 생각하진 않나요? 무언가 제대로 집중하려고 결심을 해도 중간에 스마트폰에 SNS 알림이 하나라도 울리면 금세 넘어가서는 몇 시간을 훌쩍 넘겨버리고 나서 후회하는 것도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자신의 의지 부족과 산만함을 자책하곤 합니다. 내가 자제력이 없어, 이건 스마트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집중력 저하를 탓하는 거죠. 하지만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에서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집중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난당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자가 말하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잃어버린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바로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과도한 멀티태스킹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또는 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이메일을 하면서 전화를 받기도 하고 책을 읽다가도 SNS 알림이 오면 곧바로 클릭하죠. 이렇게 스마트폰과 업무 또는 일상을 왔다 갔다 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멀티태스킹인데 이렇게 활동을 전환하면서 우리의 집중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환 비용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뇌가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이동할 때는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컴퓨터처럼 바로바로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환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즉, 결국 그 시간 동안에는 업무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보통의 직장인들은 근무 시간 중 약 40%를 자신이 멀티태스킹을 잘하고 있다고 믿으며 보낸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완전히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인스타브레인이라는 책의 멀티태스킹 관련 사례를 언급했듯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더 업무 속도가 느리고 실수가 잦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멀티태스킹이라는 능력이 아닌 능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러한 개인의 스마트폰 사용뿐만 아니라 테크 기업들이 IT 기술을 남용하여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SNS에 낭비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사회적인 구조 그리고 시스템이 우리의 집중력을 뺏기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의 발전 그리고 진화로 인해서 말이죠. 과거의 SNS 방식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 클릭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SNS, 인스타그램, 틱톡 등 대부분의 SNS는 이제 무한 스크롤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려도 끝도 없이 자동으로 새로운 영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해 우리는 이 SNS에 예전보다 50% 이상의 시간을 더 소비하게 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SNS 개발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 즉 집중력을 훔쳐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앱으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사람들을 사로잡을 것인가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행동하며 점차 우리의 집중력은 그들에게 도둑을 맞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집중력을 훔쳐가는 존재는 점점 더 강해져만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잃어버린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자는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의 속도를 늦추고 멀티태스킹을 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다른 일을 집중하다가도 스마트폰을 잠깐만이라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짧은 순간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가 순식간에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고 그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우리는 집중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씩 스마트폰을 중간중간 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집중력은 금세 고갈돼 버리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방해금지 모드 설정 등 자신과의 규칙이나 약속을 만들어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 또는 멀티태스킹을 유도하는 환경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초집중의 저자 닐 이알은 이렇게 말합니다. So instead of you telling yourself no, what you can do is employ a technique like this 10-minute rule, where here's how it works. You tell yourself that you can give in to any distraction, whether that distraction is checking email when you want to work on a big project, whether that you're tempted to Google something or eat that piece of chocolate cake you don't want to have. You can give in to that distraction in 10 minutes. 이 10분 규칙을 이용해
내가 현재 이 일렁이는 불편한 감각과 충동의 파도에 대해서 참고 생각하며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양질의 수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스탠포드의 뇌과학자인 앤드류 후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That consistency of total sleep duration was far more important for performance on these exams than total sleep duration itself. So it's not that just getting more sleep allows you to perform better. Consistently getting about the same amount of sleep is better for performance, at least on OCHEM, than just getting more. 더 좋은 성과, 즉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활동을 위해서는 일관된 수면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의 수면을 빼앗아가고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피곤해서 자야지 하고 누웠다가 그래도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5분만 보고 자야지 하면서 무심코 킨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면 한두 시간은 훌쩍 지나고 결국 잠이 줄어든 경험 다들 있었을 겁니다. 덧붙여서 저자는 양질의 수면을 위해 잠들기 전에 빛에 노출되는 양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녁 먹은 이후에는 간접등만 켜놓고 집을 어둡게 만들어서 미리 잠들기 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데요. 사실 다른 건 다 빼놓더라도 잠들기 전에 2시간은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시간이 어려우면 단 30분 전에라도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식사입니다. 가공식품의 섭취를 최대한 줄이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간편하게 찾아 먹는 식단은 주로 가공식품으로 정제된 탄수화물, 당류, 질 낮은 기름으로 만들어져 뇌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군것질로 먹는 것들에는 뇌에 마약처럼 작용하는 듯이 보이는 식품 첨가물, 화학물질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고요. 저자는 이것을 자동차 엔진에 샴푸를 넣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과 머리가 모두 고장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집중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공식품을 줄이는 식단이 점점 유행하고 있는 것이죠. 비건부터 시작해서 카니버어 식단까지 자신의 체질과 환경에 맞춰 온전한 영양 섭취로 몸의 기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식품 또는 가공식품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섭취하며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예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 자신의 집중력을 15%에서 20%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방법은 마음먹기에 따라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일입니다. 아까 영상을 시작할 때 요즘 자꾸 집중하지 못하는 게 ADHD가 아닐까 고민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는 ADHD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활 방식과 환경, 습관으로 인해 우리가 집중력을 도둑맞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도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모두, 혹시 지금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다시 한번 위의 방법들을 통해 집중력을 끌어올려 성공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기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